1장 아침 안개의 공원에서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낀 공원엔 이슬이 풀잎마다 맺혀 있었죠. 퇴직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미국에 있는 딸과는 화상통화로만 안부를 주고받죠. 혼자 지내다 보니 하루가 너무 길더라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신청했을 때만 해도 단순히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란 조끼를 입고 공원에 서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이제는 쓰레기를 줍는 일을 하게 됐다니.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는데 한 분이 다가오셨습니다. 정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 분은 70살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이시죠? 여긴 제가 오래 한 곳이라 잘 안내해드릴게요. 목소리가 참 부드럽더라고요. 연희는 공원 곳곳을 설명해주며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배정해준 구역을 보고 당황했죠. 가장 외진 곳의 쓰레기통들이었거든요. 이쪽은 초보분들이 많이 맞는 곳이에요. 익숙해지면 바꿔드릴게요.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첫날이니까 당연한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복지관 담당자가 나타날 때마다 연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었어요.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며 이미 준비해둔 듯한 쓰레기 봉투와 빗자루를 들고 있더라고요. 연희 어르신 또 제일 먼저 나오셨네요. 담당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죠. 아이고, 그냥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그때 제 손등에 날카로운 가시에 긁힌 자국이 생겼어요. 피가 조금 났지만 별거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연희를 바라보는 담당자의 시선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거든요. 2장 무너지는 신뢰, 쌓이는 의심.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맡은 구역에만 유독 쓰레기가 많이 몰리더라고요. 다른 구역은 깨끗한데 제 구역만 계속 더러워졌죠. 처음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주민 한 분이 지나가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저기 계신 어르신한테 그냥 버리래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다고 하던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연희가 주민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다녔구나. 제가 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은근히 퍼뜨리고 있었던 거죠. 화가 났지만 직접 따지기엔 증거도 없었고 뭔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박윤정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분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직설적이셨어요. 저 여자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근데 사람들 앞에선 천사야. 윤정의 말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연희는 항상 웃는 얼굴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묘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담당자와 따로 대화할 때 다른 어르신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명자 어르신은 아직 일에 익숙하지 않으셔서요. 박윤정 어르신은 좀 까다로우시고. 듣고 있으니 소름이 돋더라고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공원이었지만 이상하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무언가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40년 가까이 교직에 있으면서 터득한 게 있다면 사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연희의 진짜 모습도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3장 계획의 씨앗. 저는 연희의 행동을 관찰하며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랜 교사 생활로 기록하는 습관이 몸에 밴 덕분이었죠. 오전 9시 10분 연희 벤치에서 통화, 9시 45분 꽃밭 정리 대신 커피숍 이용, 10시 30분 담당자 도착 직전 갑자기 쓰레기 봉투 들고 연출. 매일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연희는 실제로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담당자가 올 때만 열심히 하는 척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어르신들이 게으르다고 뒤에서 헐뜯었죠. 윤정과 새로 온 문현숙도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은 처음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다가 직접 연희에게 따져봤는데 완전히 무시당했죠. 아, 현숙 어르신, 여기 규칙을 아직 모르시나 봐요. 선배들 말을 잘 들어야 해요. 연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현숙은 완전히 편을 바꿨어요. 저는 그날 밤 복지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제보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공정한 일자리 운영을 위해 불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부 참여자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를 남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공원에는 여전히 낙엽이 흩날렸지만 제 마음엔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라는 믿음이었죠. 이제 시작이었어요. 사장, 폭풍 전야. 며칠 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담당자 송지훈이 사전 예고 없이 공원에 나타난 거예요. 보통은 미리 연락을 주고 왔는데 그날은 갑자기 나타났죠. 연희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마치 대본이라도 외운 듯 완벽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분주히 움직였어요. 미리 숨겨둔 듯한 청소도구들을 꺼내며 열심히 일하는 척했죠.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묵묵히 제 일만 했습니다. 어머, 지훈씨,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연희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항상 이렇게 일찍 나와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연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새로운 쓰레기 봉투를 일부러 안 가져온 척하며 저에게 대신 정리해달라고 시킨 거예요. 명자씨, 미안한데 저기 좀 치워주실래요? 제가 봉투를 깜빡했네요. 바로 그 장면을 송지훈이 목격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정리했지만 현숙이 참지 못했어요. 저 어르신은 저희 일까지 떠넘기세요. 매번 그래요. 송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모아둔 메모 중 일부를 조용히 꺼내 보여줬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게 뭔가요? 송지훈이 메모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그냥 제가 관찰한 것들이에요. 정확한지 확인해 보세요. 공원 한켠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긴장된 분위기를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연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한 것 같았죠. 송지훈은 메모를 꼼꼼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간 더 지켜보겠습니다. 5장 진실의 무게. 그 다음 주부터 불시 점검이 계속됐습니다. 송지훈뿐만 아니라 복지관의 다른 직원들도 번갈아가며 나타났어요. 연희는 처음엔 당황하지 않는 척했지만 점점 실수가 늘어났죠. 어느 날은 벤치에서 자고 있는 모습이 들켰고 또 다른 날은 휴대폰 게임을 하며 청소를 완전히 방치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 쌓여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주민신고였습니다. 한 분이 복지관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공원에서 일하시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은 늘 벤치에 앉아서 사진만 찍더라고요. 실제로 청소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연희는 담당자가 올 때만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기고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어르신들의 험담을 퍼뜨려 자신만 성실한 사람으로 포장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송지훈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모범 어르신으로 선정됐던 정연희 씨에 대해 재조사한 결과 업무 태만과 허위 보고가 확인됐습니다. 모범 어르신 선정은 철회되며 추후 공정한 방식으로 재평가하겠습니다. 그 순간 연희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원망스러운 시선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6장 조용한 승리. 공원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웃음소리가 조금씩 돌아왔고 어르신들 간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새로운 모범 어르신으로 윤정이 선정됐고 저도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 근무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곳 같아요. 윤정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자 씨 덕분이에요. 연희는 그 이후로 조용히 자신의 일만 했어요. 다른 어르신들과도 거리를 두며 예전처럼 참견하거나 험담하지 않았죠. 어쩌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새로 들어온 어르신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여기선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해요. 꾸준하면 다 보게 돼 있거든요. 하늘은 맑았고 제 손에 들린 빗자루는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어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거든요. 그날 저녁 딸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한 줄의 문장이 남았어요. 정의는 결국 빛을 드러낸다. 작은 승리였지만 충분히 의미 있는 승리였습니다.